방화벽 정책 IAC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IP 테이블즈부터 NF 테이블까지 그리고 N서브를 활용한 자동 배포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콘텐츠에는 퀴즈 7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후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IP 테이블즈와 NF 테이블즈를 비교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그 다음 방화벽 규칙 설계 원칙과 Ansible 파이어월 롤 작성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룰 커멘트로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 방법과 git 푸시만으로 자동 배포되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안전한 롤백 전략까지 배울 것입니다. IP 테이블즈는 2001년부터 리눅스의 표준 방화벽 도구였지만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IPv4와 IPv6를 따로 관리해야 했고 ARP와 브리지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규칙이 100개라면 명령어를 100번 실행해야 했고 규칙의 순서에 따라 전체 정책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성이 관리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14년 리눅스 커널 313에 NF 테이블즈가 도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모든 프로토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테이블 형식의 선언적 문법을 사용하여 설정 파일을 작성하듯이 규칙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는데,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과 트라이 구조를 사용하여 수천 개의 규칙도 빠르게 처리합니다.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IP 테이블즈는 명령형 방식으로 각 규칙을 별도 명령으로 실행합니다. SSH 허용, HTTP 허용, 나머지 차단, 이렇게 세 줄의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반면 NF 테이블즈는 선언형 방식으로 테이블 init 필터 안에 체인 인풋을 정의하고 정책을 드롭으로 설정한 후 TCP 디포트 중괄호 22, 80 억셉트로 한 줄에 처리합니다. 훨씬 더 읽기 쉽고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현대 리눅스 배포판들은 NF 테이블즈를 기본으로 채택했습니다. 데비안 10, 우분투 20.05 고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이후 버전은 모두 NF 테이블즈를 사용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IP 테이블즈 명령어를 실행해도 내부적으로는 NF 테이블즈가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규칙은 IP 테이블즈 트랜슬레이트 도구로 자동 변환할 수 있으며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순서로 단계적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화벽 설계의 기본 철학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입니다. 위험한 것만 막는 블랙리스트 방식은 알려진 위험만 차단할 수 있어서 새로운 공격에 취약합니다. 반면 화이트리스트는 허용된 것만 통과시키므로 알려지지 않은 위협도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죠. 방화벽 규칙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검사하며 첫 번째로 일치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규칙이 일반적인 규칙보다 앞에 와야 합니다. 필수 규칙으로는 먼저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허용해야 서버의 내부 프로세스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기존 연결 트래픽을 허용해야 외부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규칙부터 일반적인 규칙 순서로 작성합니다. 올바른 방화벽 규칙 설계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드롭으로 기본 차단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IIF, 에로 억셉트로 루프백을 허용하고 CT 스테이트 이스태블리시드 릴레이티드 억셉트로 기존 연결을 허용합니다. 세 번째로 IPSADR로 특정 IP 대역에서만 SH를 허용하는 구체적 규칙을 배치하고 네 번째로 TCP 디폴트 4443 웹 서비스를 허용하는 일반적 규칙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ICMP 핑은 리밋 레이트로 초당 5개로 제한하여 플러드 공격을 방지합니다. 30대 이상의 서버의 수작업으로
방화벽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엔브를 사용하면 몇 분 만에 모든 서버에 일관된 정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의 핵심은 역등성입니다.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가 같다는 의미죠. 롤 구조를 사용하면 재사용 가능한 모듈로 관리할 수 있고 변수를 활용해 웹 서버, API 서버, DB 서버마다 다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엔서블 롤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스크 메인 YML 파일에는 해야 할 일들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NFTables 패키지 설치입니다. APT 모듈을 사용하여 스테이트 프레젠트로 설치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템플릿 모듈로 nftables.conf.j2 파일을 서버에 배포합니다. 파일이 변경되면 노티파이로 서비스를 재시작합니다. 세 번째 태스크는 시스템D 모듈로 nftables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진자2 템플릿을 사용하면 동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템플릿 파일에 변수를 넣어두면 서버 그룹마다 다른 값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괄호 포트 in allowed TCP 포츠 중괄호로 루프를 돌면서 허용할 포트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서버는 80번과 443번 포트를, API 서버는 8080번 포트를 변수로 정의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SSH 접근도 중괄호 if allow SSH from으로 조건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 변수로 서버 유형별로 다른 설정을 관리합니다. 그룹 _bus/ 웹서버스.yml 파일에는 웹서버에 필요한 포트인 80번과 443번을 정의하고 API 서버스.yml에는 80번을 추가합니다. SSH는 관리자 IP 대역에서만 접근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렇게 변수로 분리하면 서버 유형이 늘어나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배포 전략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버에 적용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 큽니다. 먼저 엔서블북 플레이북 시 체크 옵션으로 드라이런을 수행하여 실제 적용 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디프 옵션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될지 미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리밋 옵션으로 개발 서버 1대만 선택하여 테스트하고 문제가 없으면 스테이징 3대, 마지막으로 프로덕션 전체에 롤아웃합니다. 6개월 후 방화벽 규칙을 보면 왜 추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모든 규칙에 주석을 달아야 합니다. nftables의 커멘트 기능을 활용하여 설명, 추가 날짜, 티켓 번호를 파이프 기호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렇게 표준 형식을 정하면 나중에 파싱하기도 쉽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티켓 번호가 있으면 지라나 서비스나우에서 전체 승인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석으로 맥락을 보존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루프백 규칙에는 커멘트 따옴표 루프백 리콰이어드 포 로컬 서비스 따옴표를 추가합니다. SSH 규칙에는 커멘트로 오피스 네트워크 SSH 파이프 에디드 225-01-20 파이프 티켓 SEC-1234를 기록합니다. 또 다른 SSH 규칙에는 이머전시 억세스 폰 콜 파이프 에디드 2025-10 파이프 캣 OPSG 618호 긴급 접근 규칙임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규칙을 검토할 때 맥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을 Git 저장소에 저장하면 모든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변경했는지 커밋 로그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커밋 메시지의 변경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풀 리퀘스트로 동료 리뷰를 진행하면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git 리버트 명령으로 이전 버전으로 즉시 롤백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git 푸시만으로 자동 배포됩니다. GitHub 액션즈나 GitLab CI를 사용하여 먼저 문법 검증을 자동화합니다.
NFT-C-F 옵션으로 설정 파일의 문법 오류를 체크합니다. 검증이 통과하면 스테이징 환경에 먼저 배포하고 테스트합니다. 스테이징에서 문제가 없으면 프로덕션 배포는 승인 단계를 거쳐 진행합니다. 이렇게 자동화하면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배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 변경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SSH 접속이 끊겨서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안전한 롤백 전략이 필수입니다. AT 커맨드로 5분 후 자동 원복을 예약해 둡니다. 예를 들어 AT now 플러스 5 minutes 후에 백업 파일을 복원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별도 SSH 세션을 유지한 채로 규칙을 변경하고 테스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AT 잡을 취소하고 문제가 생기면 5분 후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백업 파일도 자동 생성하여 언제든 수동 복구가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IP 테이블즈와 NF 테이블즈의 성능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NF 테이블즈는 해시 테이블과 트라이 구조를 사용하여 규칙을 빠르게 검색합니다. IP 테이블즈는 규칙이 많아질수록 선형적으로 느려졌지만 NF 테이블즈는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과 트라이 구조를 사용해서 수천 개의 규칙도 빠르게 처리합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NF 테이블즈의 장점이지만 성능 차이의 핵심적인 기술적 이유는 자료 구조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IP 테이블즈 시대에 서로 다른 프로토콜 계층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했던 도구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IP 테이블즈는 IPv4용, IP6 테이블즈는 IPv6용, ARP 테이블즈는 ARP용, EB 테이블즈는 브리지용으로 각각 따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IP 테이블즈의 주요 단점 중 하나였으며 NF 테이블즈는 이를 하나의 도구로 통합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기존 IP 테이블즈 환경에서 NF 테이블즈로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스테이징 환경을 거쳐 마지막으로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을 합니다. 기존 인프라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먼저 개발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스테이징 환경을 거쳐 마지막으로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NF 테이블즈의 문법 구조가 IP 테이블즈 대비 가지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명령형에서 선언형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IP 테이블즈는 각 규칙을 별도의 명령어로 실행해야 했지만 NF 테이블즈는 테이블 형식으로 규칙을 한 번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설정 파일을 작성하듯이 말이죠. 이는 명령을 하나씩 실행하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에서 원하는 상태를 선언하는 선언형 프로그래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데비안 10 우분투 20.0 레드햇 EL8 이후 버전에서 IPP 테이블즈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의 실제 동작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IP 테이블즈 명령어가 내부적으로 NF 테이블즈를 호출하는 호환 모드로 동작합니다. 데비안 10 우분투 2.0 이후 버전부터는 NF 테이블즈가 기본값입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도 마찬가지입니다. IP 테이블즈 명령어를 실행해도 내부적으로는 NF 테이블즈를 사용하는 호환 모드로 동작합니다. 이는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NF 테이블즈의 성능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NF 테이블즈에서 TCP 디포트 중괄호 280 억셉트 문법이 IP 테이블즈 대비 가지는 실질적인 이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세트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다중 포트 매칭 시 5원 검색 성능을 제공합니다. NFTables의 세트 문법은 단순히 코드를 짧게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NFTables가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과 트라이 구조를 사용한다고 했듯이 세트 자료 구조를 통해 여러 포트를 매칭할 때 순차 검색이 아닌 해시 기반의 5원 검색을 수행합니다. IPTables에서는 각 포트마다 별도 규칙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검사해야 했으므로 성능 차이가 큽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김서버 씨가 직면한 30대가 넘는 서버의 방화벽 규칙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FTables와 IAC를 함께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핵심 이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NFTables의 단일 설정 파일 구조와 Git 버전 관리를 결합하여 일관된 정책을 중앙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와의 결합입니다. NFTables는 선언적 설정 파일로 저장되며 이는 Git으로 버전 관리하고 Ansible 같은 도구로 자동 배포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30대 이상의 서버에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려면 코드로 정의된 단일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자동 배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장점이지만 대규모 서버 표준화라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방화벽 정책, IAC 완벽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PTables에서 NFTables로의 전환, Ansible을 활용한 자동화, 그리고 Git 기반 버전 관리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프라에 직접 적용해 보세요. 코드로 관리하는 방화벽 정책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인프라 가이드는 www.codedeck.kr에서 만나보세요.